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길 바라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입니다만,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나라 증시 참으로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자, 그 중에 제법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주주가 일반 주주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정도냐? 마치 이런 표현 같습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나온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어이, 동업자 양반 하면서 나오는 대사 있죠? 대주주 마음대로지. 무슨 뭐 이런 식의 기업들의 마인드가 있다 보니 한국 증시가 디스카운트 돼서 장기 상승을 못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액주주 권리, 그러다 보니 무시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자,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서 언급드린 영화 범죄와의 전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민식 씨하고 조진웅 씨가 마주하고 했던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때 최민식 씨가 막 겁먹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던 장면입니다. 거기서 조진웅 씨가 분위기 탁 잡고 머리도 지금 저처럼 올백으로 왁스 바른 다음에 자, 어이 동업자 양반 무슨 개아리를 틀고 있어. 그런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명대사가 뒤에 여자 배우로부터 나오죠. 니 쫄았제 하면서 그런 명대사가 있었는데 그 장면이 소액주주를 대하는 대주주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영화 장면이요. 서로 동업자끼리 서로 뭐 이제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가져가지 말자, 협상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난 건데 힘을 가진 조진웅 쪽에서 세게 나왔던 것이죠. 자, 결국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합니다. 대주주 이익에 의해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흔들리고 그리고 대주주들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최근에도 보게 되면은 기업들이 이유도 없이 계열사하고 합병이나 기업 분할하면서 개인 주주들 또는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생뚱맞게 자진상장 폐지하면서 주주들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왔죠. 자, 여기서 일반 주주들의 범위는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만의 범위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 전체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 뭐 일반 주주다 하면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자,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도 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분이 대주주보다 낮은 일반 주주죠. 동업자 양반. 동업자 양반. 그 동업자의 양반인 것이 바로 기관이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절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냥 소수 지분을 가진 동업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분이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대주주가 경영권을 남행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결국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대주주의 전횡이 반복되다 보니까 개별 기업의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고, 생각해 보세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예요. 그런데 딱 봤는데 대주주가 범죄와의 전쟁에 나온 그 조진웅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럽고 치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주가 먹었으면 됐어. 매도. 다시 상종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만약에 대주주가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함께 하면서 진짜 동업자 마인드로 오래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국민연금도 성급하게 그 회사의 주식을 팔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의 기업들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해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이익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한국 증시에 결정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많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행동하고 있지만 좀 힘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일반 시장 참여자분들이 전자주주 투표라든가 주주총회에 가서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괜히 우리나라 이상한 마인드 중에 하나가 대주주에 반대하면 무슨 사회 불손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주주의 권익이 무시되는 게 현실이에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자진상폐에서 우리가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자진상폐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진상폐를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우량한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체력이 약하거나 부실 기업이 자진상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량 기업이 자진상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문제는 이때 이제 프리미엄을 얹어서 공개 매수를 하기는 합니다. 소액 주주를 위하는 척 하면서 공개 매수를 해요. 이 동업자 양반 싸게 팔라 할 때 공개 매수가 받아들이시지? 속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대하면 어디서 개아리를 틀어. 이렇게 회사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진상폐할 때 저 공개 매수 가격이요, 회사의 본질 가치나 여러 가지 가치보다도 현격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울며 겨자 먹기로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차피 자진상폐 되면 장외 주식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팔고 싶어도 못 팔기 때문이죠. 자, 결국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자진상폐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많이 있습니다.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에는 자진상폐 추진하다가 투자자들의 반대로 해서 막히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자진상폐 케이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유리 등이 있었고, 1년에 한 두세 건씩, 몇 건씩은 꼭 있어 왔는데, 그럴 때마다 기업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진상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것 또한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이죠. 자, 대표적인 사례, 또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 이 사례는 최근에 이제 CFA 협회와 그리고 여러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이제 제도화하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대주주의 전행을 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세미나나 그리고 여러 가지 압력 행사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케이스 중에 하나가 테린페이퍼 사례입니다. 지금은 저 테린페이퍼가 장외 주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해서 상장 폐지되고 그 이후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의 이익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2015년에 IMM이 테린페이퍼를 주당 5,300원에 매입했습니다. 시장 가격 대비 거의 90% 이상, 거의 더블 가까이 프리미엄을 얹어서 매수한 것이죠. 와. 그런데 다른 나라 같으면요, 태그 얼롱 또는 드래그 얼롱이란 제도가 있어서 일반 주주들도 저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미국, 유럽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어쨌거나 저렇게 매입했다 쳐요. 결국은 그냥 일반 주주들은 그냥 시장에서의 주가만 그냥 오케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테린페이퍼가 상장 폐지를 하면서 공개 매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공개 매수 가격이 3,600원이었어요. 3,600원. 자, 이 회사 실적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2014년까지는 꾸준한 이익을 내오다가 2015년에 대규모 적자를 보입니다.
그리고는 주가가 이렇게 뭐 좀 많이 억눌린 상황 하에서 상장 폐지를 진행하게 돼요. 당연히 회사의 어떤 본질 가치에 비해선 낮은 가격으로 시장가가 형성되었을 것이고 3개월, 1개월, 1주 그리고 현재가 평균으로 공개 매수가가 잡히고 있는 현 제도를 생각한다면 공개 매수가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현격히 낮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결국 상장 폐지에 들어갔는데 자 2018년에 돌연 4,311원의 폭탄 배당을 실시합니다. 폭탄 배당. 폭탄 배당. 깜짝 놀랄 만한 배당이었어요. 자, 공개 매수가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으로 폭탄 배당을 했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분을 90% 이상 훨씬 높게 가지고 있는 저 IMM이 다 가져가겠죠. 자, 그러다 보니 저 공개 매수와 상장 폐지 과정에서 주주연합이 반대를 행사했고 법적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주당 13,261원이 적정하다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개 매수가 3,600원보다도 거의 3, 4배 가까운 엄청난 가격인 것이죠. 하지만 이미 상장 폐지되어 있는 종목인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느껴지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테린 페이퍼가 정상적인 주식시장에 있었다면 뭐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가가 이 값에 갔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4분의 1 정도 안 미치는 공개 매수가로 상장 폐지됐다는 것은 주주 이익이 그만큼 해를 입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기업들이 주주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례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가면요. 상장사의 거의 대부분이 주주 가치를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경영승계 과정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핵심 기업의 주가가 이유 없이 저평가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캐시카우인데 계열사 중 캐시카우인데 이상하게 도련님이 본부장이 되신 이후로 이상하게 주가가 계속 이러네?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굳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가가 낮으면 여러모로 지분 확보나 이런 게 참 편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전에 봤던 어떤 K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승계 과정이었어요. 주가가 한 5년 가까이 그냥 재미없는 주가를 걸었었는데 이 회사 오너께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다음부터 주가가 막 쭉쭉 올라갑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 비일비재하고요. 특히 대기업들에서는 경영승계 진행 중이다. 2세, 3세 승계 중이다. 그러면 10중 8구 핵심 기업들은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계열사로 사업이 넘어가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 불합리적인 합병이나 기업 분할, 지주회사화 등등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나 합병되는 회사나 분할되는 회사가 기업 이익을 잃는 소액 주주들의 이익이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요. 대주주의 이런 전횡을 보면 당연히 저항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주주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대 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주주들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행동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주들을 행동주의 투자자 포함한 이 주주들을 사회 불온 세력처럼 몰아가는 그런 사회적 문화도 있습니다. 전 몇 년 전에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이제 가물가물한 3, 4년 전 일이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나 싶지만 그때 당시 정말 사람들은 합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회 불온 세력처럼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삼성물산이 광고까지 냈었어요. 합병에 찬성해주세요. 이런 취지의 광고를 냈었는데 이거 생각해보면 좀 당혹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물산은 전체 주주들의 한쪽 편을 들면 안 돼요. 회사는. 왜냐하면 대주주도 있겠지만 일반 주주들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기 회사 돈으로 합병을 찬성해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어떤 한쪽의 이익을 찬성하는 편파적인 결정인 것이죠. 이건 좀 문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M&A나 자진상폐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태그 얼롱 그리고 드래그 얼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매수 가격을 합리적으로 일반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합병을 할 때 이런 게 이제 법제화가 돼 있어서 태그 얼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에게 피인수되는 기업들의 일반 주주들에게 야, 너희들 이 가격에 우리 거래하는데 살래? 이 가격에 살래가 아니고 이 가격에 거래할래?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고 드래그 얼롱은 이 가격에 팔아라. 뭐 이게 좀 이제 강제 조항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딜한 가격에 일반 주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법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틈을 노리고 여러 가지 주주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대주주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궁극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무시받는, 동업자 양반으로 무시받는 그러한 주주 문화가 사라지고 동업자로서의 주주로 존중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야지만 기업 가치는 자연스럽게 주가가 따라가게 될 거예요. 자, 일반 주주든 개인 투자자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국민연금이든 주주로서 대접을 받지 않으면 에이 하면서 그냥 팔아버리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주주로서 대우를 해드리고 우리 회사가 주주님들께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향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대주주의 꼼수로 개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망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개별 기업의 주가가 디스카운트되고 그리고 한국 증시가 디스카운트되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를 궁극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자, 미국, 유럽처럼 주주 가치가 존중되는 정책들이 법제화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CFA 협회나 여러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봄 같은 경우에는 자진상폐 시 95%의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때 자사주는 제외. 자사주 제외.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진상폐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왕창 매입해가지고 그냥 자진상폐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사주 부분을 빼버렸어요. 아예 무시하게 하고 다른 지분으로만 비율을 산정하게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하나하나가 제도가 바뀌고 결국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의 밸류에이션 레벨이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예,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노력, 예, 주주총회에서 투표, 전자주주 투표로 투표 꼭 잊지 말고 우편물 날라오면 꼭 참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꽤 긴 시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애청자님의 투자에 큰 힘 되어드리길 바라면서요. 자, 이번 주에도 성공투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